여러분, 이 이야기는 글자가 단순한 문자를 넘어 문화가 되고 낯선 언어가 취향이 되는 특별한 순간을 담았습니다. 도쿄의 평범한 여고생 아야카가 SNS에서 우연히 발견한 해시태그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진정한 공감과 교류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한글이라는 낯선 문자가 어떻게 그녀의 일상을 바꾸고 세련됨의 상징이 되어 국경을 넘나드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해시태그 찐차 소레나라는 말 속에 담긴 웃음과 설렘 그리고 때로는 오해와 좌절까지. 지금부터 시작되는 아야카의 한글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도쿄 시부야의 작은 여고 교실. 창가에 앉은 아야카의 책상 위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붙은 필통이 놓여 있죠. 수업이 끝나고 교실이 조용해진 틈을 타 아야카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이어폰을 귀에 꽂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국 배우가 뜨거운 고백을 이어가고 있어요. 사랑해요, 당신만을. 아야카의 입술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랑. 해. 낯설지만 왠지 귀엽게 느껴지는 발음을 따라하며 아야카는 공책 구석에 한글로 적어봅니다. 네모와 동그라미 그리고 선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글자는 마치 작은 그림 같아서 아야카의 마음을 설레게 하죠. 아야카, 또 그거 보고 있어? 친구 유키가 다가와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응, 이 사랑 고백 장면이 너무 좋아서 10번은 넘게 봤어. 근데 저 글자들 한글이지? 쓰는 법 알아? 아야카는 수줍게 웃으며 공책을 보여줍니다. 사랑해요, 괜찮아요, 잘 자요와 같은 드라마 속 자주 나오는 문장들이 서툴게 적혀 있어요. 한글은 아야카에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스크린 너머에서 건너온 새로운 세계로 가는 열쇠였죠.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쓰는 시간은 아야카에게 가장 설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볕이 책상 위에 놓인 아야카의 스마트폰을 비춥니다. 점심시간 삼각김밥을 먹으며 SNS를 둘러보던 아야카의 눈이 갑자기 커집니다. 타임라인에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해시태그 하나가 보였거든요. 해시태그 찐차 소레나? 이게 뭐지? 유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야카의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왠지 한글 같기도 하고 일본어 같기도 하고. 화면을 살펴보니 요즘 도쿄 10대들 사이에서 해시태그 찐차 소레나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더군요. 찐짜 소레나는 한글 진짜와 일본어를 합친 신조어였습니다. 처음엔 웃음거리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쿨한 10대들의 유행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거 완전 귀여운데? 우리도 써볼까? 그날부터 아야카와 친구들 사이에선 감사하다, 안녕, 맛있어요 같은 말들이 오갑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묘하게 섞인 이 언어놀이는 그들만의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모두가 이런 변화를 반겼던 건 아니었어요. 아야카, 그 외국어 흉내는 그만 좀 내렴. 국어 선생님인 다나카 선생님이 찡그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찐차 소레나는 아야카에게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자신만의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글과 일본어가 만나 탄생한 이 신비로운 언어의 세계는 마치 비밀의 정원처럼 아야카와 친구들만 출입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아야카의 방은 한글로 가득합니다. 벽에는 예쁜 한글 포스터가, 책상 위에는 한국어 학습서가 쌓여 있어요. 아야카는 이제 단순히 한글을 따라 쓰는 것을 넘어 제대로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야카입니다. 한국어 인터넷 강의를 따라하면서 아야카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화면이 넘어가자 난생 처음 보는 문법 용어들이 가득합니다. 주격조사, 받침, 이게 다 뭐지? 처음엔 신비롭게만 느껴졌던 한글이 갑자기 거대한 산처럼 느껴집니다. 아야카는 한숨을 내쉬며 교재를 넘깁니다. 단순히 예쁜 모양으로만 여겼던 글자들에는 복잡한 규칙과 체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죠. 한글은 예쁘지만 너무 어려워. 좌절감에 휩싸인 아야카는 SNS에 짧은 한국어 문장을 올립니다. 오늘 한국어 공부 힘들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림이 울렸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계정에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힘들어요가 아니라 힘들어요라고 써야 해요. 일본인들은 왜 한국어를 자꾸 틀리게 쓰는 거예요? 언어는 무게가 있었어요. 아야카가 가볍게 여겼던 글자들 하나하나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었죠. 그 무게를 처음 느끼는 순간 아야카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다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란 희미한 기대도 생겼어요. 학교 게시판에 새로운 공고가 붙었습니다.
한국어 동아리 신입회원 모집. 아야카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고를 읽어봅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두 친구는 조심스럽게 도서관 한쪽에 마련된 동아리실을 찾았습니다. 안에는 3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와, 나카무라 선배야. 한국어 동아리 회장이지. 아야카와 유키가 들어가 자리에 앉자 나카무라 선배가 다른 회원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타나카고, 그리고 여기는 지수.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야. 아야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한국인이라니.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인터넷 용어였어요. 아야카는 몸을 숙이고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수가 아야카의 노트를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거 진짜 소레나잖아. 어디서 배웠어? 아야카는 당황했습니다. 순간 자신의 SNS가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상한가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사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써. 초등학생들이 장난으로 쓰는 말이야. 아야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자신이 하는 건 어린아이 장난 같은 거였군요. 그런데 지수의 다음 말이 아야카를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너희가 이렇게 한글을 예쁘다고 멋지다고 해주는 거. 나 솔직히 감동이야. 그때 지수의 말은 아야카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가 담겨있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였죠. 야, 이거 봐봐. 학교 옥상에서 점심을 먹으며 아야카가 유키에게 폰을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아야카가 편집 중인 짧은 동영상이 있었어요. 뭔데 이거? 감사합니다. 틱톡 만들고 있어. 지수가 아이디어 줬어. 영상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아야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발음하다가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수와 함께 웃으며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장면이었어요. 자막은 어떻게 넣을 거야? 일본어랑 한글 2개 다 넣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메시지. 아야카가 보여준 마지막 화면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쿨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언어입니다. 해시태그 찐차소레나 해시태그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온 아야카는 마지막으로 영상을 다듬고 올렸습니다. 사실 조금 떨렸어요. 지난번처럼 비웃음을 살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지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야카, 너는 정말 한글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잠들기 전 휴대폰을 확인한 아야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그녀의 틱톡 영상이 10,000 조회수를 넘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작은 문화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야카의 작은 시도가 두 나라의 젊은이들 사이에 새로운 대화의 창을 열었어요.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아야카의 방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벽에 붙은 한국 드라마 포스터 옆에는 이제 한국어 시험 일정표가 함께 걸려 있어요. 책상 위에도 SNS에서 주워 모은 한글 초성들 대신 진짜 한국어 문법서와 단어장이 차지하고 있죠. 왜 이리 많이 외워야 하는 거야? 아야카는 한숨을 쉬며 책을 덮었습니다. 토픽 TOPIK 초급 시험을 앞두고 매일 3시간씩 공부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틱톡 계정에는 이제 7만 명의 팔로워가 있었고 그중 절반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한국어를 보여주고 싶었죠.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스터디 준비됐어? 내 친구들이 정말 너랑 얘기하고 싶어해. 아야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학 동안 지수는 한국에 돌아가 있었지만 매주 2번 온라인으로 언어 교환을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오늘은 지수가 한국 친구들도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아야카에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와 연결된 감정의 다리였어요. 처음엔 그저 따라 쓰던 낯선 기호들이 이제는 자신의 진심을 담을 수 있는 표현 수단이 되었죠. 가을이 깊어가는 토요일 오후 아야카의 틱톡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수와 함께하는 2주간 방송은 이제 10만 명 이상이 동시에 시청하는 인기 콘텐츠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야카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채팅창에 하트 이모티콘이 쏟아졌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10대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 공간은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있어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옆으로 돌아가자 한국의 유명 유튜버 민준이 등장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한글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게요. 민준은 최근 일본에서 한글이 인기를 끄는 현상에 대해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야카의 해시태그 찐차소레나 운동이 그 중심에 있었죠. 아야카 씨, 처음 한글을 써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처음엔 그냥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그림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지금의 한글은 제게 친구예요.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한국 친구들과 진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세련됨을 넘어선 공감, 그것이 바로 아야카가 발견한 한글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예쁜 모양새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고리였죠. 봄이 다시 찾아온 도쿄, 벚꽃이 흩날리는 교정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3학년이 된 아야카는 학생의 대표로 선발되어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전하게 되었어요. 단상에 오른 아야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정에는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득했어요. 그중엔 특별히 한국에서 온 손님들도 있었죠. 지수와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민준을 비롯한 몇몇 한국 미디어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야카는 일본어로 인사한 후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잠시 술렁임이 일었고 이어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야카는 다시 일본어로 연설을 이어갔어요. 3년 전 저는 우연히 한 글자를 만났습니다. 낯설지만 아름다운 그 글자는 제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예쁘다고 생각했던 한글이 어느새 제게 새로운 친구들과 경험을 선물해 주었죠. 집으로 돌아온 아야카는 방에 앉아 자신의 SNS를 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계정에는 5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해외 팔로워였어요. 화면을 스크롤하자 전 세계 친구들이 남긴 댓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야카 덕분에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일본어와 한국어의 조합이 정말 아름다워요. 언어의 벽을 넘는 우정, 감동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해시태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시태그 찐차소레나 해시태그 한글러브 해시태그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며 아야카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우연히 시작된 이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 곳으로 자신을 이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지. 스마트폰으로 마지막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와 한글이 자연스럽게 섞인 그녀만의 언어로. 글자가 바뀌면 세상의 느낌도 달라집니다. 언어는 마음이 통하는 가장 예쁜 방법이죠. 해시태그 찐차소레나. 한글은 아야카에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이자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손길이었죠. 처음에는 예쁜 모양새에 반해 시작된 작은 관심이 어느새 국경을 뛰어넘는 따뜻한 공감의 물결이 되었어요.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그리고 그 그릇이 가득 채워질 때 언어는 비로소 살아 숨쉬는 문화가 되는 거겠죠.